귀한 외자를 정치자금으로 날려먹었던 정권. 저축률이 낮아 내자 동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자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빚을 외국으로부터 지고 있었으니 당시 차관의 수준은 이러했다. 연도별 상업차관의 그래프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관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차관을 만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이익이 남는 돈벌이였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금리는 25%에서 30%, 사채 이자율은 60%에서 70%였던 반면 차관 이자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3에서 4%, 상업차관은 6에서 8%였으니 차관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차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정경유착의 법칙이 발동한다. 당시 상공업국장이었던 오원철의 증언이다. 차관을 얻고자 붐비는 기업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라는 말이 어울렸다. 이때의 유행어로 새끼줄, 로프줄, 파이프라인 등이 생길 정도였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위층과 줄이다 외자 도입을 하느냐 하는 데서 생긴 말이었다. 대신 정부는 대가성으로 정치 자금을 뜯어냈으니 그것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무조건 10%를 정치 자금으로 떼먹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100억 원짜리 비료 공장을 사업권을 줄 테니 대신 10억 원은 헌납을 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재벌들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비록 10%를 떼이더라도 정부 발주 공사는 워낙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주셨으면. 하지만 과연 옳은 일일까? 경제건설에 쓰일 외자의 90%만이 건설적인 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10%는 정부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경제학에서는 100원을 건설적인 용도로 투자하면 그 경제는 대략 500원 정도의 GDP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10원을 헌납하고 90원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면 500원을 창출할 것을 450원밖에 얻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만다. 이렇듯 정치자금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심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는 무료 식사라도 제공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는 사회였다.